자, 이제는 조금 어려운 애입니다. 유가증권 여기가 조금 짜증나요. 많이 짜증납니다. 근데 별표예요. 특히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도 유가증권이 좀 심화돼서 나옵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도 유가증권은 좀 심화돼서 나와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28페이지고요. 회차 적어드릴게요. 네. 자, 일단 맨 위에 네모 2번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108회 5. 그 다음에 중간쯤에 가로 1번 유가증권의 분류라고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론입니다. 104회 아닙니다. 106회예요. 106회 4. 110회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가로 2번 여기가 별표예요. 단기 매매 증권 엄청나게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회계 2급 배우셨던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출제 많이 합니다.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 102회 5. 그 다음에 107회 5. 109회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점 있죠. 맨 아래. 여기에다가는 103회 4-2. 자고로 듣고 버리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저께 2-몇이, 2-몇이 그 해당 날짜로 분계 끊는 거였죠. 5-몇이 12월 31일자로 분계 끊는 거. 나중에 할 거지만 4-몇은 뭐냐면 오류 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기존에 컴퓨터에 분계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분계예요. 그 잘못된 분계를 바로 잡는 걸 오류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알죠?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자, 그리고 108회 2-5. 이게 우리가 해당 날짜로 분계 끊는 거 맞죠? 2-5니까 5번 문제 나왔다. 자, 그 다음 29페이지. 자, 두 번째 칸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105회 5-2, 109회 5-3. 결산으로 내서 12월 31일자 공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양도 처분 101회 6, 109회 2-6.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많이 적혀 있어요, 여기. 네, 꽤 어렵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다 적으셨죠? 자, 설명 좀 해볼게요. 유가증권 잘 보셔야 돼요. 자, 유가증권은 뭐냐면 유가가 여러분들 가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 증서가 종이에요, 종이. 해석하면 가격이 있는 기업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야 뭐 종이로 되어 있는 건 잘 없지만 옛날로 따지면 주식이 종이였어, 옛날에. 정말 옛날에. 종이였대요. 저도 잘 모름. 1960년대 후반까지는 뭐 종이로 했대, 주식을요. 잘 모릅니다, 저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주식 하잖아요. 그죠? 가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저께 배웠던 사채도 옛날엔 종이였어요, 종이.
회사채. 맞죠? 그거 회사가 사채라는 옛날에 종이를 발행하면 그거 투자받을 수 있다면 돈 빌려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유가증권은 뭐를 얘기하냐면 주식하고 사채를 얘기해요. 알죠? 주식하고 사채. 여기.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시험에 가끔씩 말문제로요. 말문제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주식이라고 안 주고요. 주식이라고 안 주고 얘를 가끔씩 지분증권이라고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로 나왔을 때 지분증권이 뭐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분이 있는 유가증권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 가지고 있으면 지분율 몇 프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채를 뭐라고 하냐면 사채는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사채는 채무증권. 다 말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이 유가증권 기출문제가 꽤 많을 건데요. 보시면 채무증권, 지분증권이라는 편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채무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무가 있는 유가증권 줄인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자산 동매하죠. 어저께 했었지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채권자예요. 사채를 매입한 사람이 채권자라고 했어요. 매입한 사람. 맞죠? 그래서 지금 자산 동매는 사채 발행자가 아니라 사채를 매입한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이라는 자산을 매입해야지만 주식이라는 자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산 번지는 주식이나 사채를 매입한 사람 얘기 입장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나중에 상대방 입장, 주식이나 사채를 매입한 사람 입장이 아니고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동네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알죠? 자, 한번 보시죠. 그럼 우리가 어저께 자산은 이 자산을 왜 네가 가지고 있니? 왜 취득했니? 에 따라서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 사채를 매입했대요. 사채를 매입한 이유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회계 1급은 사채를 매입한 이유가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다라는 건 난 도중에 팔진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냥 급하게 안 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뭘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먹기 위해서? 그렇죠. 이자 먹기 위해서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채는 만기가 3년 내지 5년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회사채 발행하면 만기가 대부분 3년 내지 5년이거든요. 물론 영구채도 있긴 하지만 무시하시고 그 말은 그럼 내가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라는 건 다 1년을 초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1년을 초과하는 거니까 비유동이다라는 뜻입니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을 뭐를 쓰냐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줄여서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알죠? 근데 제가 여기 여러분 주식을 안 적어놨죠. 아까 분명히 주식도 유가증권이라면서요.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이거 시험에 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주식 만기 없어요. 알죠?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장난치냐면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를 낑겨 넣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특히 회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낚시 진짜 조심하세요. 막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 새끼들 낚시 많이 파는데 이 생각 드실 거예요. 파닥파닥 진짜 장난 아닙니다. 쓸모없는 자료 던져주고요. 말을 조금씩 꼬아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주식은 될 수 없고 무조건 채권만 되는 거예요. 알죠? 자,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이면 내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고 이자를 먹는 거죠. 그럼 얘는 일단 성격이 뭐냐면 당연히 3년 내지 5년짜리 사채니까 비유동 자산일 겁니다. 우리가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었죠. 그러면 아까 이자 먹는 거 투자 활동 맞나요? 맞아요. 저위험 저수익이죠. 위험도 적고 수익도 적고요. 그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투자 자산이다라는 걸 말문제로 내요.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실기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실기용은 세무 1급 때 내고요. 말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까 요 단기 매매 증권이란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합니다. 자, 뭐냐? 아니다.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없어. 알죠?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떤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매입했니? 나 이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야. 항상 그렇죠? 우리 항상 주식이나 이런 것들 살 때는 목적은 그럴싸하잖아. 시세 차익 얻어야지.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 물론 현실과 이상은 다르지만, 그죠, 목적. 갑자기 파란불 뜨고.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라죠, 여러분들. 이쁜 말로는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 나쁜 말로는 증권회사에 수수료 많이 줌. 재미없어요? 네, 소리. 죄송합니다. 좀 아닌 것 같아.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쁜 말이잖아, 이쁜 말. 이러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하면 이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단기간에 사고 팔 목적이 있는 유가증권 줄인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계정과 외우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잘 안 줘요. 시험에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샀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이런 목적일 때. 그리고 주식은 만기는 없지만 사고 팔 수는 있죠. 그래서 사채도 되고 주식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됐죠?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사채는 어렵기 때문에 주식만 냅니다. 진짜 주식만 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인데 단기니까 유동이 되겠죠. 맞죠? 그럼 우리가 다시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고 당좌 자산은 그것 아니면 다 당좌 자산으로 간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회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리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주식을 팔려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요, 제발. 저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 그렇죠? 제조업 하는 회사들은 주식 팔려고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 아닌데 1년 이내니까 당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자산으로 갑니다. 너무 중요해요. 단기 매매 증권 정말 많이 내 시험에. 네, 기억하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니, 나 단타 치는 거 아니고요. 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죠?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 저 장기예요, 장기. 네. 자, 그래서 아니래요. 아니요, 저는 단타 칠 것도 아닙니다. 전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에요. 됐죠? 이러한 목적이면 어떻게 하느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해요. 매도 가능한 유가증권 줄인 거. 최근에 매도 가능 증권을 원래는 회계 1급 때 안 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기 때요.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라고 했으니까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네, 장기. 맞죠?
비유동,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자산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도 화면 보시면, 여기처럼 여기 보시면 회사 단기 매매 증권 보이세요? 단기 매매 증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단기 매매 증권.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당좌사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투자 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 있는 거? 지분법 무시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좀 종속회사랑 이런 사람도 있을 때 하는 거니까 무시 생각하시고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그죠? 이건 장기 투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가. 넘어가도 되겠죠? 꼭 이거는 말 문제니까 꼭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그려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목적으로 주식을,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취득원가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마 다 거의 대부분 중요하다라고 할 건데, 특히 제가 별표 3개 정도 치는 애들은 너무 중요해요. 취득원가라는 거 앞으로 자주 보실 용어고요. 아예 대놓고 얘는 계산 문제나 말 문제나 실기에서 중요합니다. 다. 모든 동네가. 자, 취득원가라는 게 뭐냐면요. 얼마 주고 산 일을 우리가 취득원가가 얼마니라고 하는, 취득원가가 얼마니. 그러니까 과거에 샀었던 금액을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 우리가 취득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애가 뭐예요? 자산을 취득했다, 비용을 취득했다, 수익을 취득했다, 부채를 취득했다, 자본을 취득했다. 자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그러면 자산은 얼마게 이 뜻이에요? 자산될 금액 얼마게 라는 뜻이에요. 그죠? 가끔씩 얼마 주고 샀으니까 돈 나갔으니까 비용 아닌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취득 원가는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산 얼마게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취득 부대 비용도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자고로 이 둘은 개정 과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용어지. 자, 설명 좀 하면은요. 일단 부대라는 건 부수적이라는 뜻이에요. 자산을 매입하면, 취득이 매입입니다. 자산을 매입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거 이 뜻이에요. 개정 과목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을 구입했을 때 부수적으로 쓴 게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외국에서 뭐 샀다고 할까?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가방 비싼 거 사셨대요.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거. 그 가방을 500만 원 주고 사신 거예요. 외국에서 직접. 그죠? 그때 이제 외국에서 직접 사오시면 외국 그 선적 우리가 배 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배 타고 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배 타고 오는 과정에 있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 냈대. 10만 원. 10만 원 냈대요. 그리고 관세라는 세금을 또 10만 원 부담하셨대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항구에서 온 거 있잖아요. 배 타고 오는 비용. 그 다음에 관세라는 세금 같은 거 있죠. 지금은 살에 그냥 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방이라는 자산을 구입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거죠. 맞죠? 요건데,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상생활하고
회계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친구들이 야, 그 가방 얼마 주고 샀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다 해서 520만 원 주고 샀다? 나 가방 500만 원 주고 샀고 10만 원은 관세를 냈고 나머지 10만 원 운반비 썼거든? 그래서 다 해서 이 가방은 520만 원짜리야 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듣죠? 무대 맞는 그때부터 미친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회계는 그렇게 해요. 회계는 다 해서 이 자산을 얼마 주고 샀다라는 표현 씁니다. 되게 중요해요. 빨리 일상생활 버리셔야 돼요. 회계하러 오셨으면 일상생활 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 있죠. 얘는 자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산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그럼 취득 원가가 자산이라면서요. 아까 그럼 자산에 가산한다라는 건 자산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방금 사례로 따지면 가방 500만 원, 20만 원 더 한다라는 거예요. 가방은 520만 원짜리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상품 삼성전자의 상품이 얼마다라고 돼 있으면 부수적으로 쓴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다 해서 얼마 주고 그 자산을 샀니라는 논리 있어요. 다 해서 그 자산을 얼마 주고 샀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칙이에요. 빨리 끝내줘라고 하신 거 아니죠? 농담이에요, 농담.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지금 당장은 암기해주세요. 단기 매매 증권 좀 이상한 놈이에요.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우리가 자산을, 특히 주식을 사려면 증권회사에 수수료가 나가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맞죠? 사서 한 2천만 원 줬대요. 그럼 2천만 원이 실제로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계를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2천만 원만 나가지 않죠. 수수료까지 같이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수료가 10만 원 나갔대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네, 그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살 때 다 해서 2,01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2,010만 원으로 기록을 해줘야 돼, 원래는. 원래는요, 2,010만 원으로 기록해줘야 되는데, 실제 실무 목적상 어떻게 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예요, 예외.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로 해당 수수료를요, 단기 매매 증권만 그래요. 해당 수수료를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실제 업무 목적상, 실무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무언가를 배우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은 당장 못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당장은 외워야지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기 매매 증권 빼고 나머지는 다 해서 얼마 주고 산이라도 다 씁니다. 얘만 그래, 얘만. 얘만 자산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 처리. 얘만 그렇습니다. 얘만. 나머지 안 그래요. 알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개정 과목 하나가 또 나오거든요.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에요. 어렵진 않죠? 수수료 비용. 음. 근데 우리가 어저께 비용은 공장이면 500번대, 본사면 800번대, 영업 외적인 거면 900번대 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외워달라고. 그죠? 얘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제조업, 우리 시험은 제조업을 출제해요, 제조업. 제조업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비용이니까 900번대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900번대 쓴다라는 것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번호 잘못 걸었다가는 점수를 안 줘요, 하나도.
대부분 800번대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이거. 실기하다 보면. 그래서 900번대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꼭 특히 자꾸 회계 2급 안 하셨다고 갈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회계 이제 2급을 안 하시고 회계 1급 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반드시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특정 챕터에서 중요한 개정 과목이 있고, 낚시 특정 챕터에서 중요한 개정 과목 반드시 외우시려고 노력하시고, 어떤 애들은 낚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여러분들 낚기 위해서 엄청나게 낚시를 파대요. 낚여보면 알아, 이게. 했죠. 그래서 특정 챕터,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이면 취득 시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 900번대 처리한다. 너무 중요해, 일단. 했죠. 이걸 외우시려 반드시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낚시를 파냐 보세요. 이렇게 팝니다. 화면 보실게요. 사례 가지고 설명해 사례 가지고. 자, 화면 보시면 이거 오시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민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 요게 낚시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서 최근에 옛날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내는 낚시가 액면 금액이라는 거예요. 낚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자, 6,000원의 취득. 그러면 여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잖아요. 그럼 보시자마자 이건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이네 이 생각 일단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계 1급은. 문제 다 읽으시다가는 여러분들 시간 내에 문제 다 못 풉니다. 회계 1급은. 그러니까 딱 어떤 특정 챕터에 딱 나오면 내가 문구를 다 안 읽고도 핵심되는 것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건 어느 정도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물론 처음에는 다 읽어보시는 거고, 나중 가면 다 안 읽고도 뽑아낼 수 있어요. 많이 푸시다 보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게 얘는 만약에 수수료 나오면 비용 잡아야 이 생각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수수료 비용. 그래서 여기 이와 관련된 수수료. 여기 있잖아요, 수수료.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니까 얘는 여기 있는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얘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액면 금액이라는 게 뭐고 왜 얘가 낚시인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액면 금액은 뭐냐면 그 회사의 주식에 적혀져 있는 한 주당 금액을 액면 금액이다라고 해요. 실제로 삼성전자라고 검색하시면 삼성전자의 주식의 액면 금액은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입니다. 그럼 100원 주고 사실 수 있나요? 좀 알려줘요. 저 강사 때려치게. 절대 못 사요.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그러니까 액면 금액 100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생각해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살 때 지금 가격 얼마야? 한 8만 원 하나요? 많이 올랐네요. 예전에 5만 원에 다른 사람 놀렸다가 그때 놀린 건 아니고 실수해가지고 한 번에 삐치셔가지고 어머니 한 분이 아무튼 네, 그거 있잖아요. 8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액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알죠? 이것만 보면. 근데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줘요. 사온 한 주당 내가 실제 사온 것 6,000원 하고요. 액면가 5,000원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낚이거든. 알죠? 그래서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는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일명 낚시라고 하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냅니다, 시험에. 네. 그냥 1000주 곱하기 6,000원인 거예요. 5,000원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으니까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 계정 과목 성격이 뭐래요? 자산이요, 자산 외우셔야 돼요, 제발. 그럼 자산을 구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정권 원래 주식이에요, 주식. 근데 주식 이러면 그러니까 보유 목적이 단기간에 사고 팔 목적이 있는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과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요. 구입하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는 거죠. 대신에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1000주 곱하기 6,000원 이렇게 해서 600만 원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질문, 처리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취득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리. 증가해요? 처리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처리, 이 처리 아니야, 여러분들. 제 처리에 그, 재밌으라 한 거 아닌데? 혹시나 이런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없애는 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처리한다라는 건 늘린다는 얘기예요. 적는다. 처리하세요. 뭐로 우리 시험 이렇게 내요, 실제로. 뭐로 처리하세요라고 늘리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죠? 그래서 차변에 우리 수수료 비용이라면서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건 비용을 적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적어, 비용은? 차변에. 그렇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 5만 원, 이렇게요. 되셨어요?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선 이 두 개 더한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예금은 증가 감소 나갔으니까. 감소죠. 잔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예금은 성격이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렇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어차피 오늘 저랑 안 푸셔도 어차피 오늘 3교시 때 실기 유인물 있고요. 그 다음에 숙제에서도 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 분계는 진짜 많을 거예요. 유인물에. 그걸 안아드릴 테니까 꼭 많이 풀어보시고, 예, 핵심 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개정 과목이랑. 자, 쉬셨다가요. 우리 8시 15분